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새벽에 열린 201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에서 구단 역사상 무려 86년 만에 패배를 당했는데요. 진 것 자체도 충격인데 0대4 참패를 당했고 4골을 모두 전반 35분 만에 내주는 심각한 부진 속에 더 큰 점수 차로도 질 수 있는 최악의 졸전을 펼쳤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인 게리 네빌, 스카이 스포츠 최고의 해설위원으로 최근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를 중계하고 후 토크하면서 이성을 잃고 분노를 표출했고 함께 출연한 제이미 레드넵과 약간 설전을 벌이는 느낌까지 나올 정도로 흥분한 모습, 이성을 잃은 모습 보였거든요. 대체 맨유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브라이튼전 개막전 패배에 이은 브렌트포드전 패배로 정말 강등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것인지 영국 현지 중계방송 스카이 스포츠가 분석한 맨유의 문제 지금부터 총정리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브렌트포드에 4대0으로 졌습니다. 기록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밀렸는데요. 후반전에 만회하기 위해서 호날두 선수의 난사가 나왔기 때문에 슈팅 숫자 자체는 15대13으로 맨유가 앞섰지만 골대 안으로 향한 유효 슈팅은 브렌트포드가 7개였어요. 4골을 넣은 것뿐 아니라 사실 6, 7골까지 나올 수 있었다. 이날 골키퍼인 데헤아 선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후반전에는 두세 차례 슈퍼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세 골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경기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활동량에서도 브렌트포드가 사실은 일찌감치 앞서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았습니다. 팀 전체 활동 거리가 109.4km였는데 맨유는 95.6km로 100km를 넘지 못하는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부진한 활동량을 보였고요. 스프린트 횟수, 전력 질주를 하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달려든 상황도 브렌트포드가 90회였는데 맨유는 65회에 불과했습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 공격 지역에서의 압박, 즉 전방 압박의 횟수를 보면 브렌트포드가 21회로 맨유의 7회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죠. 그런데 양팀의 선발 명단 기준 몸값을 살펴보면 브렌트포드는 5,500만 파운드에 불과한 가운데 맨유는 4억 2,400만 파운드로 거의 8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맨유 선수들이 몸값도 많고 연봉도 많이 받고 있는데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완전한 졸전, 밀리는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게리 네빌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재능 있는 선수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진다는 말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맨유는 충분히 열심히 뛰지도 않았고 빨리 뛰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는데 그런 지가 벌써 12개월째입니다. 맨유 선수들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도와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나쁜 팀에서 뛰어봤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현실은 지금이 정말 나쁘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에 대한 질타를 굉장히 했던 게리 네빌인데요. 이날 경기 무려 4실점 패배,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4골 이상을 원정 경기에서 실점한 경우가 가장 많은 팀이 맨유입니다. 지난 시즌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4대0으로 패했었고 리버풀을 상대로도 대량을 실점을 했었고 사실 맨유가 지난 시즌 올 시즌 합쳐서 벌써 6번이나 4골 이상을 원정 경기에서 실점하면서 수비력이 좋지 않고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뉴캐슬, 사우스햄프턴 각각 4회씩 4골 이상을 실점한 팀들보다도 부진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게리 네빌이 이날 경기 굉장히 많은 맨유에 대한 직설 비판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 그리고 제이미 레드넵과 방송 중에 설전을 벌일 정도로 서로 의견 충돌을 보이기도 했고 흥분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대체 어떤 의견이 있었길래 충돌까지 있었는지 그 내용 먼저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유는 오늘 완전 엉터리 같은 팀이었습니다. 맨유 9살 이하 팀 같았어요. 선수 영입이 늦게 이뤄진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맨유가 전반전에 잘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지난 42년 동안 맨유를 봐왔는데 이날 전반전만큼 나빴다고 느낀 순간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게 오늘입니다. 게리 네빌은 맨유 역사상 자신이 본 반세기 동안 최악의 경기를 오늘 했다라고 비판했고요. 제이미 레드넵도 마찬가지의 의견이긴 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맨유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있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방금 막 던져진 맨유 배지를 달고 뛰는 팀 같아요. 책임감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맨유 선수들이 팀에 대한 그 애정이나 헌신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제이미 레드넵과 게리 네빌이 충돌한 가장 큰 이유는 네빌은 텐하 감독보다는 선수들의 문제 그리고 구단 운영진의 문제를 지적했고 레드넵은 감독의 실수가 크지 않느냐 바로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이미 레드넵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는 텐하 감독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릭센은 수비형 미드필드가 아닌데 오늘 그 역할을 맡았죠. 마르티네스는 센터백으로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고전했죠. 이게 맨유의 상황을 요약해줍니다. 감독이 내린 두 가지 결정이요. 브라이튼과의 개막전에 호날두 선수를 벤치로 내렸고 마시알 선수가 부상 중인 가운데 에릭센을 가짜 9번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썼는데 이게 통하지 않았잖아요.
대신 맥토미니와 프레드로 구성된 중앙 미드필드 라인이 제기능을 못하고 빌드업이 안 되자 이번 경기에 테나 감독은 에릭센을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배치해서 경기 전제를 풀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브렌트포드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고 후방 빌드업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 그리고 호날두를 결국 선발 출전시켰으나 이 부분도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가 되지 않았고 또 이번 여름에 야심차게 테나 감독이 아약스에서 함께했던 아르헨티나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키가 180이 안 되는 단신이지만 투쟁력이 좋고 점프력이 좋고 빌드업이 좋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높이의 강점이 있는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세트피스 상황에 실점해서 실수를 하면서 결국 부진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선택, 전방, 중앙, 후방까지 척추 라인의 전술적인 부분이 실패였기 때문에 맨유가 부진했던 것이다. 감독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물론 선수들의 문제도 있었죠. 배짱도 없고 개성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본 팬들이나 오늘 티켓을 사서 경기를 보러 온 맨유 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배짱과 개성 모두 감독이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지 않았느냐, 이 패배는 텐하그의 실패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게리 네빌은 텐하그 감독이 이제 막 온 감독이고 맨유의 문제가 이 한 경기가 아닌 꾸준히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 감독을 탓할 게 아니라 구단 전체 그리고 선수들을 지적해야 된다라고 직설했습니다. 맨유는 올여름에 팀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알고 있었어요. 랄프 랑릭은 전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죠. 테나 감독이 필요로 한 퀄리티의 선수는 물론 양적인 면에서도 조기 영입이 되지 않은 것은 당혹스럽고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체된 게 아니라 이대로 그냥 비즈니스를 끝낸 것 같아요. 모든 구단은 계획이 있었는데 맨유는 네덜란드 리그나 테나 감독 아래서 일했던 선수나 살펴보자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영입 전략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15년 전에나 하던 일이죠. 선수를 파악하고 에이전트와 함께 작업을 맞춰야죠. 감독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선수는 데려오기가 유리하지만 프랭키 더용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억 파운드를 들인 팀이 이렇게 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맨유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이 대단한 일이라는 것은 빅본 얘기겠죠. 게리 네빌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수 개개인을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에릭센은 새로운 선수고 마르티네스도 새로운 선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른 선수들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이야기를 해왔죠. 같은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 맨유는 이적 시장에서 팬들의 분노를 돈으로 화풀이해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돈을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맨유는 돈이 있는데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레드넵이 지적했던 에릭센이나 마르티네스를 지적하기에는 이제 막 온 선수고 그럼 나머지 원래 맨유에 있었던 선수들은 분진을 했는데 그 선수들은 왜 지적하지 않느냐, 그 선수들조차가 더 문제다. 그리고 이렇게 팀에 문제가 있으면 영입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맨유는 이제 매력이 없는 팀이다 보니까 돈을 준다고 해도 선수들이 안 온다고 한다. 그게 지금 맨유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반전과 같은 경기를 보고 어떤 선수가 맨유에 오고 싶겠습니까? 맨유는 나에게 훌륭한 팀이고 마법 같은 팀이자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맨유를 응원하는 게 자랑스럽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절박합니다. 맨유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하는 소리다. 사실 그 말을 의심할 이유는 없겠지만 어찌됐거나 게리 네빌이 레드넵과 의견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둘이 약간 싸우는 것 같은 설정을 벌였지만 방송이 끝날 무렵에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좀 격하게 의견 충돌을 했을 뿐이다라면서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웃고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중계가 좋은 점은 역시 현장 중계를 하면서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긴 팀의 감독이 함께 출연해서 경기를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토마스 프랭크, 맨유를 잡은 브렌트포드 덴마크 출신 감독이 직접 함께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들과 이날 4골이 나온 과정의 승부처 경기 승리 비결을 소개했는데요. 프랭크 감독의 소감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선수들도 팬들도 영원히 기억할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놀랐어요. 맨유는 최고의 선수들이 있고 좋은 감독이 새로 왔는데 아주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높은 곳에서 압박하려고 했어요. 세트피스에도 강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걸 알고 있었고 지난 시즌에도 보여줬고 오늘 우리 무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톱6 팀을 상대로 능동적인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내용과 결과 모두 좋았고 우리의 강점을 잘 준비해서 잘 보여줬다라고 자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4골이 어떻게 나왔는지 스카이 스포츠에서 분석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제골 장면인데요. 전반 10분 만에 나왔죠. 맨유가 스로인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 호날두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서 이제 연결하려는 순간에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상대 지역에서 강한 압박으로 공을 빼냈고 바로 이어진 연결 패스, 슈팅, 중거리 슛 이렇게 나왔죠. 이 장면에서 토마스 프랭크는 공 주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압박하려고 했고 또 이런 시간에 이런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었다. 공격적으로 수비하자고 시도했다라면서 노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장면을 보시면 호날두 선수를 두 명의 선수가 압박해서 옌센이 공을 툭 빼내죠. 빼내자마자 조시 다실바에게 공이 연결이 됐고 다실바가 반대편 빈 공간이 넓게 있으니까 한 번 툭 치고 나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사실 이 슈팅이 아주 강력하거나 정확하진 않았지만 골문 구석으로 향하고 있었고 다비드 데헤아 골키퍼가 쉽게 잡는 것 같았는데 이 공을 빠뜨리면서 사실은 골키퍼의 실책으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없이 두 번째 골이 나오는데요. 전반 18분이었어요. 맨유가 후방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에릭 테나 감독이 원하는 배후의 센터백이 안으로 좁혀 들어와서 패스를 골키퍼로부터 받고 전개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장면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데헤아에게 패스를 줬을 때 아이반 토니가 압박을 하거든요. 압박이 들어오니까 오른쪽에 있는 맥과이어에게 패스를 주기 어려워서 가운데에 있는 이제 에릭센에게 패스를 하려고 줬는데 에릭센을 옌센이 따라 들어와서 압박하면서 공을 뺏어내고 브렌트포드의 두 번째 골로 연결됐습니다. 제이미 레드냅은 프랭크 감독이 말한 하이 프레스 전방 압박이 아주 잘 드러난 장면이 이 장면이다. 특히 옌센의 플레이가 너무 좋았다라고 했는데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토니가 계속해서 후방 빌드업할 때 압박하면서 패스를 원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 유도한 쪽으로 다른 선수 옌센이 압박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너무나 잘 수행해준 계획된 플레이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옌센이 공을 빼앗자마자 데헤아 골키퍼의 역동작이 걸리는 반대쪽으로 슈팅을 꺾어 때렸어요. 공을 빼앗았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은베모나 중앙에 있는 아이반 토니에게 패스할 수 없도록 에릭센이 그래도 다시 압박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이 압박을 한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한쪽으로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이제 역동작 몸의 중심의 반대편으로 슈팅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연결돼서 득점이 됐고요. 이어서 세 번째 골은 코너킥에서 나왔죠. 토마스 프랭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 전에 우리 선수들에게 최고의 선수도 공을 놓칠 수 있고 우리는 피지컬이 상대보다 강하니까 잘 활용하자. 세컨드볼을 노리자고 했고 세트피스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장면이 잘 됐다. 특히 이 장면에서 코너킥이 반대편으로 깊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아이반 토니 선수가 높이가 좋고 공중볼이 좋은 선수인데 중앙에서 함께 경합한 게 아니라 뒤로 빠져있다가 돌아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배후 수비를 하게 했던 에릭센, 높이에 약점이 있는 에릭센과 붙이게 만들어서 이 상황을 유발했고 토니가 그냥 슈팅한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또 헤더를 넘겨줬어요. 그때 수비수인 벤미가 헤더로 득점을 하게 되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은 센터백이 아니다 보니까 이 경합에서 밀리면서 헤더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30분 만에 3대0이 됐는데 그 5분 뒤 맨유가 총공세를 펼치려 달려들었을 때 뒷공간을 크게 남겨놨고 그 뒷공간을 브렌트포드 선수들이 날카로운 역습으로 공략하는데 그야말로 최고의 역습이었어요. 또 한 번 옌센의 플레이가 대단했는데요. 수비 지역에서 공을 빼내고 두 명이 다시 바로 압박하자 툭툭 공을 섬세하게 차내면서 탈압박하고 롱패스를 연결해서 아이반 토니의 돌진을 향해 이어졌는데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이 장면에서 옌센 패스를 봤을 때는 와우, 언빌리버블이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패스가 한 번에 빠르게 롱패스로 연결이 됐죠. 제이미 레드냅도 이 옌센의 패스를 월드클래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이반 토니가 왼쪽 측면으로 전개하고 달려드는 그 공간 앞에 잘 떨궈주면서 맨유 선수들이 따라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좋은 장면을 만들었는데 또한 토니가 공을 잡자마자 욕심부리고 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들어오고 있는 은베모를 향해서 날카로운 스루패스를 바로 보냈습니다. 그 스루패스를 받은 은베모가 마무리 슈팅을 하게 되는데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옌센의 패스도 대단했는데 토니의 패스가 심지어 더 좋았다. 물론 은베모의 마무리도 환상적이었지만 굉장히 두 패스가 다 좋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옌센은 토니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면서 이 역습 장면 역시 준비된 것이라고 했지만 아이반 토니의 패스에 이은 은베모의 마무리는 사실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니었고 토니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까지도 환상적이었다. 데헤아 선수가 반응할 수 없도록 빠른 타이밍으로 또 접고 반대편으로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득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가 어떻게 이렇게 맨유를 이길 수 있었느냐? 맨유가 브라이튼과 개막전에서 진 것을 참고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총평했는데요.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시 브라이튼이 맨유를 상대로 한 플레이를 봤습니다. 브라이튼은 우리보다 더 공을 잦았을 때는 잘하는 팀이죠, 솔직히. 하지만 브라이튼도 경기장을 넓게 쓰고 롱볼도 잘 활용해요. 그리고 우리도 브라이튼이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맨유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하이프레스에 실수를 했고 순식간에 2대0이 됐죠. 여러분 모두 모멘텀과 정신의 영향을 알 것입니다. 세 번째 골은 우리가 잘하는 세트피스였고 상대는 다운이 됐고 우리는 자신감이 오르면서 네 번째 골을 넣게 됐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말하기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씩 나서고 있습니다. 가능한 높은 순위에 오르고 싶습니다. 다음 풀럼과의 경기도 대단한 경기가 될 겁니다. 모든 경기에서 승점을 얻으려면 프리미어리그에선 늘 싸워야 하고 더 잘해야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인터뷰였는데요. 강한 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유발한 것이 빠르게 두 골로 연결됐고 그리고 세 번째 골은 우리가 잘하는 플레이가 나오면서 네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상대는 떨어지고 우리는 자신감이 올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연패로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3라운드 상대가 리버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맨유를 상대로 4골을 넣으면서 대승을 거뒀던 리버풀이기 때문에 게다가 리버풀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맨유가 3연패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사우스햄튼전, 레스터시티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 최고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스널도 9월달 일정에 만나야 되고 크리스탈 팰리스, 리즈조차도 이제는 맨유가 만만히 볼 수 없는 팀이다. 정말 맨유가 강등 위기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맨유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브렌트포드의 돌풍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주요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